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기본서 303페이지 특수지상권이요. 여기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지상권 그러면 이제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303페이지 보면 양가를 이번에 구분지상권이 나오는데 뭐 특별히 볼 건 없어요. 자, 뭐냐면 구분지상권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요. 봐보세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 지상권이 있고요. 위에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토지 상하에 미치니까 지상권은 이 토지 소유권을 빌렸으면 지상권의 범위도 토지 상하에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용익물권이 있는데 이 토지를 또 빌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한 예가 구분지상권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도 서울시가요. 위에 고가도로 만들려고 하니까 지상 50m에서 100m까지만 빌려줘 이럴 수가 있어요. 혹은 지하도 만든다고 지하 20m에서 30m까지만 빌려줘 이럴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구분지상권이에요. 그러면 구분지상권은 서울시하고 토지 소유자 갑하고 계약을 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를 사용하는 사람 을이 있잖아요. 을 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병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처럼 을, 병에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 사례에서는 계약자의 원칙 때문에 갑은 계약을 했는데 옆집은 계약 안 해고 그러면 고가도로 있다가 끊기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요. 계약 체결을 강제시킵니다. 그런데 일단 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나무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목적 중에 수목만 빠진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상하 범위를 정해가지고 지상권을 설정한 게 구분지상권인데요. 이미 지상권을 사용하는, 지상권자로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중첩에서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수목은 안 된다. 이 차이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303페이지 보면 289조 구분지상권 그래서 1항 보면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은 상하 범위를 정하여 건물 동그라미, 공작물 동그라미 나오죠. 그죠? 수목 X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목 목적만 안 되는 거예요. 자, 2항 보면 1항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 여기 을이 있죠. 지상권자 제3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도 그 권리자 을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전원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304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분묘기지권 나오죠. 그죠? 분묘기지권 나오는데 분묘기지권은요, 굉장히 내용이 쉬워요. 그러니까 한번 봐봅니다. 갑소유 토지에 을이 여기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봉분을 이렇게 설치한 거죠. 그죠? 봉분을 설치했다. 그러면 이 봉분이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돗자리 깔고 제사 지낼 수 있는 공간까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분묘기지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권이 아니에요. 사용권이에요. 사용권. 그래서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감댁 옛날 조선시대 대감댁 묘를 보면 뒤에 이렇게 둔덕 쌓아놓죠. 그죠? 이걸 사성이라고 그러는데 사성 범위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갑으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얻어서 그러면 즉시 생기겠죠. 그죠? 두 번째도 뭐냐면 을이 자기 소유 임야에 봉분을 설치했다가 갑에게 이 임야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장하기로 하는 특약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즉시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갑소유 토지에 몰래 봉분을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 그러거든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험 나오면 다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이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여러분 봐보세요. 소유권 시효취득 봤죠? 소유권 시효취득 어땠어요? 20년 소유사 평원 공연 그랬잖아요. 그러면 등기야 등기 없어도 등기해야 그렇게. 소유권 시효취득은 이랬단 말이에요. 20년이 점이었죠? 소유사 평원 공연 이렇게 공부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자, 이 20년이요. 이 20년이 점유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는 권리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잖아요. 지역권하고 저당권. 그러니까 이건 시효취득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할 수 있거든요. 즉 토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하고 20년 동안 왔다 갔다 했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소유사는 필요 없죠. 평원해야 되고 공연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도 물권이니까 뭐예요? 등기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거든요. 그럼 나무 토지에 몰래 봉분을 설치하고 이 분묘가 있는 토지 기지죠. 그죠? 기지를 자 20년 동안 점유하고 있었어요. 분묘기지권은 소유권이 아니라 뭐예요?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니까 자주점유, 타주점유. 타주점유라고 우리 공부하고 왔잖아요. 타주점유 이렇게 공부하고 왔죠. 그래서 어때요? 소유사가 필요 없죠. 여기는. 그 다음에 평온해야 돼요. 갑하고 싸움 안 하고 공연해야 된단 말이에요. 남들이 다 봐도 등산객이 봐도 우리 점유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럼 등기야 등기 없어도 원래는 시효취득은 등기해야 되지만 이 경우는 어때요? 등기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권리예요. 여러분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9가지 딱 그것밖에 없다 공부하잖아요. 분묘기지권 등기할 수 없는 권리라 등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등기 없어도 시효취득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뭘로 공시하냐면 대신에 봉분으로 공시하는 거. 봉분. 봉분으로 공시하니까 봉분이 없는 평장, 암장, 암매장 같은 거 있죠? 이런 곳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꼭 시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신이 없이 임시로 내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임시묘, 가묘 만들었다. 이런 것으로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요. 여름 한철에 장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봉부지 유실될 수 있죠? 시신은 그대로 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 소멸하는 게 아니라 다시 토닥토닥 하면 된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바로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그래서 이장할 권리 있다 없다? 이장할 권리. 여기가 햇볕이 더 잘 드네? 이장해야지. 이장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모셨는데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합장할 권리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그죠? 합장할 권리가 없어서 봉분, 단분 형태로 합장 혹은 쌍분 형태로 합장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분묘기지권인데요. 분묘기지권은 중요한 게 뭐냐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하잖아요. 시효취득하죠? 시효취득하면 분, 시, 무 뭐예요?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무조건 무상이에요. 여러분 지역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있죠. 무조건 무상 아니에요. 손해보상 해줘야 돼요. 근데 분묘기지권은 무조건 분시무 무상이다. 왜 그랬냐면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뭔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냐면 조선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는 노예제도는 없었지만 노비제도는 있었거든요. 그러면 노비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땅 한 평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땅은 없었겠죠. 그러면 어때요? 나무 땅에 몰래 양반 집 땅에 몰래 봉부 설치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유교사이니까 뭐 이장에 가라고 쫓아내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20년 지났죠? 그럼 뭐가 생겨버려요? 이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여기 이장에 가라고 청구할 수 없고 그때는 어떻게 해줬겠어요? 당연히 우리 판례가 대법원이 뭘로 해줬겠어요? 무상으로 해줬겠죠? 분시무. 이게 가장 특이한 거죠. 시험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공작물이니까 5년이구나 이러면 안 돼요. 5년이 아니라 뭐예요? 봉분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내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봐두세요. 근데 분묘기지권 있잖아요. 이게 2001년 1월 13일 이후 봉분 있죠? 봉분
이것은 분묘기지권 인정 안 해줍니다. 분묘기지권 인정 안 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건 뭐 시험에는 안 나오겠는데 물론 그 전에 봉분 설치한 거 있죠. 그죠? 그 전에 봉분 설치한 것은 뭐예요? 지금 분묘기지권 인정하죠. 그죠? 근데 13년 이후에 봉분을 설치한 것은 분묘기지권 인정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매장 문화가 아니라 화장 문화잖아요. 자기 소유 토지에 매장하겠다고 매장 허가 신청해도 잘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봉분을 설치한 것은 분묘기지권 인정 안 해주겠다 그래요. 자, 이 내용이에요. 분묘기지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특별히 뭐 여기에서 볼 것은 없고요. 다만 주의하실 거 350페이지 보면 한가로 3번에 효력 나오죠. 그죠? 효력 나오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분묘기지권은 소유권을 씌워치듯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지상권과 유사한 사용권을 씌워치듯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면 분묘기지권 존속기간 나오죠? 니은번에 보면 5년 아님을 주의해라 그랬고 동그라미 5번 치료지급 여부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분묘기지권 씌워치듯 가는 경우 치료를 지급할 필요 없다. 분시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나머지 것들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다 보시되 아래 판례 보면 3번 판례 나오죠. 그죠? 여름 한철에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해서 분묘 원상회복이 가능해서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세요. 자, 그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 분묘기지권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307페이지 뭐가 나오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나오죠. 그죠? 여기 지우고 다시 강의 드릴게요. 이 분묘기지권까지 이제 여기는 꼭 맞추시고요. 이제 법정지상권을 공부하는데 이 법정지상권 제가 버려버리라고 그랬죠? 버리는데 제가 강의는 한번 드릴게요. 이번에도 그 법정지상권 문제 나왔는데 오히려 굉장히 간단한 게 나와가지고요.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은 오히려 허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강의 제가 드리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다행인 거고 아니면 뭐 말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공부하는 거예요. 안달복달하면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봐보죠. 법정지상권은요,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지상권이 있고요. 판례에서 인정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럼 민법에서는 두 군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전세권에서 한 번 나오고요. 저당권에서 한 번 나와요. 특별법에서도 두 개 있거든요. 가담법에 있고 그 다음에 임목법에 있는데 이런 거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죠. 그나마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이외의 법정지상권은 전부 판례에서 인정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먼저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건 똑같아요. 딱 하나 점만 다른데 뭐냐면 자, 요건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어야 됩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만이 법정지상권 문제가 나와요. 처음부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버리죠. 그러면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전세권 저당권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거나 혹은 건물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어떤 사유로 뭐 경매로 넘어가든지 팔리든지 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을 때 누구에게 인정되는 권리냐 그랬더니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예요.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그러죠. 그죠? 뭐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당연히 토지에 대해서죠. 지상권은 토지에 대해서만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 그러죠. 그죠?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보면 이것도 똑같아요. 1번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2번 전세권 저당권 이해의 사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사유예요. 매매 등의 사유로 그죠?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자, 누구에게 인정되는 권리냐 그랬더니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고요.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 그래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정지상권 보면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법정지상권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강행규정. 당연하잖아요. 왜요? 물권법이니까. 물권법이니까 강행규정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포기가 돼요,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죠. 특약으로 포기 이런 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당연한 거라고요. 물권법이니까. 그런데 뭐가 특이하냐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우리 판례가 의무규정처럼 취급해버려요.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특약으로 포기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포기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자, 이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이게 나왔어요. 이게 그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법정지상권 있잖아요. 그건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강행규정. 이건 특약으로 포기 못한다고 그랬죠. OX, OO. 이게 나왔어요. 되게 허탈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건을 살펴봤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먼저 전세권부터 봐보죠. 토지가 있고 건물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의를 했죠. 동일하죠. 그런데 건물에 전세권을 이제 설정받았죠. 그죠? 그러면 을을 전세권자라고 그러고 갑을 뭐라고 그래요? 전세권 설정자라고 그러죠. 이 상태에서 토지만 팔 수 있잖아요. 매매 등으로 토지만 팔 수 있죠. 병입니다. 토지만 팔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전세권 설정하고 어떤 사유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 버렸죠? 달라졌잖아요. 그죠? 달라졌다. 그때 누구에게 인정되는 권리예요? 건물 소유자니까 누구예요? 갑이죠. 그죠? 갑. 갑은 전세권자예요? 전세권 설정자예요? 전세권 설정자죠. 그죠? 전세권자 그러면 X예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그러면 X라고요. 전세권자 아니에요. 전세권자 그러면 X죠. 자, 전세권자 그러면 X예요. 전세권 설정자에게 뭐예요? 토지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법정지상권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건물 철거 청구하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죠. 그죠? 건물이 있어야죠. 예. 그리고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죠. 그죠? 동의를 했어야 됐죠. 자, 그 상태에서 뭐 건물에 저당권 설정해도 되고요.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해도 되고 토지 건물 한꺼번에 저당권 설정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저는 1년 동안 내내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사례로 강의를 드릴게요.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갑이 변제 안 했다. 그러면 토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니까 토지만 경매로 넘어가겠죠. 이게 이제 저당권 실행 경매, 의무 경매잖아요.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거죠. 그때 병이 갑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느냐? 못해요. 왜 그러느냐? 갑은 토지에 대해서 당연히 뭐가 생겼으니까? 법정 지상권이 생겼으니까 그 뜻이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 봐보세요. 1번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의를 했죠. 그죠? 그리고 2번 저당권이 설정되고 실행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때 누구? 건물 소유자니까 갑이잖아요. 갑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법정지상권이 생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병은 갑에게 건물 철거 청구하지 못한다. 그 뜻이죠. 그죠? 그 뜻이죠. 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번호를 적어놨죠. 그죠?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단 말은 애초에 뭐예요?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는 뜻이니까요. 그 후에 저당권 설정됐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만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어쩌냐면 갑 토지, 갑 건물이에요. 1번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죠. 그죠? 그런데 건물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건물만 팔 수 있다고요. 매매 등. 그래서 의리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죠? 의리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랬을 때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죠? 매매 등 사유로 달라졌죠? 그러면 당연히 누구에게 인정되는 권리? 건물 소유자니까 을에게 토지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갑은요, 을에게 건물만 판 다음에 갑이 을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왜냐? 그러면 공부 안 하신 분은 네가 팔아놓고 나한테 철거 청구하라는 게 말이 돼? 이럴 테고, 공부하신 분은 뭐가 생겼으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건물만 산 을은요, 토지를 빌리는 계약을 따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포기로 봐버립니다. 포기로 봐버립니다. 이게 바로 관습, 자, 의무규정이란 뜻이에요. 의무규정.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토지 소유자 갑인데 건물이 있고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죠. 그죠? 이번에는 토지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만 팔 수 있다고요. 매매 등, 매매 증여, 뭐 강제 경매, 뭐 이런 거 다 되죠. 여기는 의무 경매고요. 자, 그래서 을이 샀죠. 그죠? 을이 샀단 말이에요. 을이 샀는데 을이 갑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느냐? 철거 청구 못 합니다. 왜요? 자, 1번 뭐예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죠. 2번 매매 등의 사유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러면 특약이 없는 한 4번 누구에게 인정되는 걸래요? 갑에게. 토지에 대해서 갑은 뭐가 생겨버려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생겨버렸으니까 이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뭘 할 수 있냐면 갑은 토지만 팔면서 여기가 낡은 건물이라 건물 철거할 거야 하고 특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철거 특약을 맺었으면 그건 뭐가 돼요?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포기가 되겠죠?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을 맺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포기가 된다고. 포기가 되는데, 그러나 철거하되 신축할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포기가 아니죠. 그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단독주택 살 때요. 건물이 낡았다 그러면 건물값 안 주잖아요. 보통. 토지값만 주고 사죠. 그죠? 토지값만 주고 살 때 만약에 토지만 등기를 해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덤태기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이 있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토지 사용 못해요. 완전히 뒤집어 쓴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가 낡은 건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도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 토지만 살 때 위에 건물은 철거한다는 특약을 집어넣든지 그래야 된다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런데 실무에서 중요해요. 법적인 사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근데 시험을 위해서 너무 깊이 있게는 들어가지 마라.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 얻어 걸리면 다행인데요. 여러분 뭐 하나 알아두시냐면 여기는 경매라도 저당권 실행 경매니까 의무 경매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매매, 증여, 뭐 강제 경매 이런 게 포함되는데요. 환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 원인 중에 환지 안 되고요. 환매 안 되고 환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그냥 이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뭐냐면 환지는요. 여러분 공법 시간에 배우지만 환지를 하게 되면 있는 제한물권도 다 소멸하잖아요. 그런데 없었던 지상권이 생길 리가 없죠. 그죠? 환매도 뭐냐면 갑이 환매 특약으로 팔았거든요.
그럼 나중에 대사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을은 어때요? 어차피 팔부동산이죠. 팔부동산에 자기가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팔고 자기가 나 법정지상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환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고 그래서 얻어 걸리면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버리시라고요. 자, 이게 바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정지상권으로 비교해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요. 저당권 가면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 일괄경매 청구권이 나올 거예요. 일괄경매 청구권 나오는데 그거하고 나중에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봐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이것 가지고 이제 비교할 거예요. 미리 강의를 드릴게요. 뭐냐 그랬더니요. 지금 갑소유 토지에 먼저 뭐가 있는 거예요? 갑소유 건물이 먼저 있는 거죠. 1번. 그리고 나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잖아요. 2번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갑이 변제 안 했다. 경매로 넘어가죠.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랬죠? 그랬을 때 어때요? 갑은 여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버리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버리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갑소유 토지인데 나대지였어요. 나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 거예요. 이게 1번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갑이 변제 안 하면 또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때는 갑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제 그 차이를 보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은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처분 당시에 그래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 봐보세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법정지상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경매를 받았다 그럴 때요. 여러분 이 왼쪽 병은 경매 잘못 받은 거예요. 왜요?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를 경매받아 버렸으니 뭐 내 땅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여기 오른쪽 병은 어때요? 경매 잘 받았죠. 그죠? 법정지상권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 경매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병은 갑이 법정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갑에게 철거 청구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자기가 토지 경매받고요. 위에 지상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 갑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철거 청구하면 갑이 어떻게 있는 건물을 철거하냐 뭐 이러겠죠. 그러면 내 땅 사라 비싸게 이렇게 가는 거죠. 돈 없다 그러면 사용료 줘 비싸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여기는요 칼날을 잡아버린 거고 여기는 칼자루를 잡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칼자루 잡았다고요 마구 휘다르면 망나니 소리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최소한 칼날을 잡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봐주더라도 칼자루를 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왜?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보셔요. 자, 그런데요 이제 비교해 보면 이때 이제 미리 설명드릴게요. 이때 갑은 철거 청구할 수 있는데 경매 잘 받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해도 막 아리까리 하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은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경매물 나왔을 때 좋다고 해도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잖아요. 불안해서 안 들어와 버려요. 그럼 계속 유찰돼 버리겠죠. 서울은 20%씩 떨어지고 저기 인천 같은 데는 30%씩 떨어져요.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린데 뚝뚝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 타는 사람이 누구예요? 갑이 아니라 을이에요. 여러분 갑은요 부도난 사람이잖아요. 아우 경매로 넘어가서 차라리 속 시원하다. 왜? 나머지 경매로 넘어가면 어때요? 말소 기준권리 이하의 권리 다 소멸해서 정리돼 버리죠. 그죠? 네,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고요. 속 타는 사람은 돈 빌려준 사람, 저당권자가 속이 탑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공부하기 전 이런 거 모를 때는
경매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남의 불행을 이용해 가지고 뭐 부동산을 취득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꼭 그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고의부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고의부도 경매 넘겨서 자기 권리 정리해 버리려고. 그래서 그냥 요즘은 그냥 저는 보통 부동산 거래할 때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찾아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동산 소매시장. 우리 공인중개사 경매인청 대리권도 있잖아요. 경매는 그냥 부동산 도매시장. 그냥 이 정도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경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적으로는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부도난 채무자에게 불리하고 나쁜 거면 그런 제도를 놔둘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때 이제 속 타는 사람이 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 준 게 뭐냐면 토지하고 건물 한꺼번에 경매 신청할 수 있도록 을이 일괄 경매 청구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다만 자기 담보물 토지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건물에서는 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건물에서는 우선 변제 못 받아요. 이게 일괄 경매 청구권인데 이 일괄 경매 청구권은요. 이것은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고 권리예요. 권리. 권리라서 어쩌냐면 토지만 경매 신청해도 돼요. 그런데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러면요. 법정지상권하고 일괄 경매는 표리관계예요. 법정지상권이 되면 일괄 경매 안 되고요. 일괄 경매 되면 법정지상권이 안 돼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순서가 다르죠. 그죠? 순서가 다른데 토지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이것은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법정지상권에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일괄경매 청구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자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공부해도요. 문제 풀면 바로 안 풀린다고 그랬죠. 왜냐? 시험 문제는 그림으로 안 나오잖아요. 풀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을 신축했다. 그때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그러면 X잖아요. 왜요? 일괄경매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얼른 이 그림이 안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틀렸으면 다시 찾아보는 거죠. 아, 이 경우였구나. 그래서 문제하고 이거 이론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해했죠?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라? 답 달고 자주 보란 말이에요. 자주 보다 보면 나중에는 지문만 봐도 이게 빨리빨리 연상돼서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 가가지고 문제를 빨리 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험장 가서 문제를 말 그대로 풀고 있으면 안 돼요. 1분에 한 문제 풀어야 되는데 지문 5개를 하면서 이런 것을 지문 읽고 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막 어떻게 해요? 문제를 풀고 있으면 1분, 2분 다 시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꼬아서 문제 풀어서 이해했죠? 이해한다면 어때요? 답 달고 자주 보란 말이에요. 자주 보. 자주 보면 시험장에도 그냥 툭툭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어도요. 이해한 다음에 답 달고 자주 보자.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수 암기하면 안 되는 거고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순서만 다르지 토지건물 소유자가 같은 것은 동일해요. 근데 법정지상권에서는 어쩌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원시적으로 같을 필요는 없다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 토지에 X가 건물을 신축했거든요. X가 건물을 신축했으면 토지건물 소유자 다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갑이 매수했어요. 이제 어때요?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건물 소유자 같죠? 그럼 법정지상권 인정된다고요. 그래서 어쩌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만 토지건물 소유자가 같았죠? 그러면 아직 경매를 실행하기 전에 건물만 Y에게 팔아버렸대요. 그러더라도 어때요? 경매 실행됐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 Y에게 법정지상권 성립해버립니다. 왜요? 아무튼 저당권 설정 당시에만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으면 됐었으니까 나중에 실행할 때 Y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이 되는 거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을 신축했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일괄경매 청구하려고 봤더니 어때요? 일괄경매 청구하려고 봤더니 토지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 거죠. 100%는 아니에요. 일괄경매 청구를 하면 신청하죠? 그럼 법원에서 뭐래요? 경매 개시 결정을 해요.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을 당시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일괄경매 청구 당시에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당권 설정 후에 신축하고 나면 이제 뭐예요? 일괄경매 청구 당시에만 같으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원시적으로 여기도 같을 필요 없는데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요. 자,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라 영위권자 X가 건물을 신축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일괄경매 청구하려고 봤더니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일괄경매 청구 못해요.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당권 설정자가 나중에 영위권자 X로부터 매수했대요. 그러면 이제 일괄경매 청구하려고 봤더니 토지건물 소유자가 같죠. 그러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일괄경매 청구가 가능해요. 따라서 어찌냐면 지금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을 저당권 설정자가 신축했더라도요. 이번에는 자 일괄경매 청구하려고 봤더니 Y에게 팔아버렸대요. 이제 일괄경매 청구하려고 봤더니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죠. 이때는 일괄경매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점에서 다르죠. 순서가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Y 되는데 Y 안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봐두세요. 결의관계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이거하고 비교해서 건물 일부 전세권이에요. 자, 갑이 있고요. 여기 건물 일부 전세권이 있었어요. 우리 일부 전세권이 있었어요. 전세권. 자, 그랬을 때 건물 일부는 어때요? 일부는 경매 이제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경매 신청권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저당권자가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기해서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이거 인정 안 해줍니다. 경매 신청권 인정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채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전세권자로서가 아니라 일반 채권자로서 판결에 의해서 그죠? 강제 경매 신청할 수는 있어요. 전세권자. 근데 그건 논외예요. 논외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전세권에 대한 경매가 의무경매잖아요. 의무경매를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다른 채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당 절차 참가해서 배당받을 때는 건물 전부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래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서 봐보자고요. 여러분 여기는요. 법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건물을 한꺼번에 일괄경매 인정해 주되 자기 담보물 토지에서만 우선 변제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법리에 맞죠. 그죠? 그러면 이 법리에 따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부 전세권자는 자, 전세권자 보호를 위해서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 인정해 줄 수 있대 자기 담보물에서만 우선 변제 받아라. 이렇게 가야 맞잖아요. 근데 결론이 반대죠. 그죠? 반대면 원칙 이해하고 예는 암기하는 거예요. 근데 달랑 이거 이렇게 보면 또 헷갈리니까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세요.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하고 있죠. 왜 법정지상권이 되고 안 되는지 이거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자, 봐보시면 여기는 먼저 건물이 있는 상태죠.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일괄경매는 나대지에 그죠? 나대지로 있는 상태죠. 여러분이 을입니다. 을일 때 자, 토지만 담보물로 제공한다면 어디에 돈을 많이 빌려줄 것 같아요? 위에 아래? 어디에 돈을 많이 빌려줘요? 아래에 많이 빌려주는 거예요. 위에는요. 위에 건물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담보 가치가 떨어져요.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도 위에 건물이 있으면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공동저당이라는 거고 지금 토지만 담보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토지는 위에 건물 제한이 있는 안 좋은 토지라고요. 그러니까 1억 빌려달라고 해도 여기는 5천만 원만 빌려줘야 돼요. 여기는 어때요? 깨끗한 부동산이죠. 담보 가치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1억 다 빌려줘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그랬을 때 여기는 갑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됐던 거죠. 그죠? 그러더라도 을은 어때요? 이럴 줄 알고 돈 조금 빌려줬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중에 건물을 신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경매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갑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담보가치 2를 보장해 주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사례에서 또 봐봅니다. 건물이 멸실하죠? 그러면 소유권 소멸하죠. 그죠? 그럼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나요? 소멸하지 않죠.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니까. 법정지상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고하지 않는 초과집이었어요.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최단 기간으로서 15년 법정지상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콘크리트 건물을 지었어요. 지었어도 이 법정지상권 그대로 있겠죠? 몇 년짜리로? 15년짜리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즉, 자,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증축, 개축, 멸실, 신축했다 하더라도 이 법정지상권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신축했다 하더라도 이 법정지상권은 몇 년짜리예요? 15년짜리로 그대로 있는 거죠. 즉 구건물 기준이에요. 신건물 기준이에요. 구건물 기준으로 그대로 있는 거다. 아셨죠? 신건물 기준 아니에요.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이 사례죠. 그죠? 토지만 저당권 그랬죠. 그죠? 토지만 저당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여러분 돈 많이 빌려주면 안 돼요. 5천만 원만 빌려줘야 돼요.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위에 건물까지 한꺼번에 담보물 제공할게. 이게 바로 뭐예요? 공동저당이란 말이에요. 공동저당. 1억 원 빌려주면서 담보물이 2개, 3개, 4개 있는 거. 이것을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저당. 그러면 담보 가치가 높아지죠? 가치 2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1억 원 빌려줘도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게 공동저당물이 몇 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목록 작성한다고 그래요. 5개 이상일 때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건물이 멸실해 버렸어요. 멸실하면 소유권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에 있는 저당권도 소멸해 버리겠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토지에만 있겠죠. 토지에만 저당권이 이렇게 있겠죠. 나중에 이 건물을 신축했거든요. 신축했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별도로 저당권 설정받게 하지 않는 한 여전히 토지에만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경매로 넘어갔죠. 갑에게 법정지당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죠. 왜요? 가치 2를 보장해 주려면 법정지당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겠죠. 자, 이제 뭘 말해 드리려고 그러냐면 시험 문제에 법정지상권과 관련해서 공동저당 이 말 나오잖아요. 읽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고 그럴 틈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그냥 어떻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저당 가치 2. 가치 2면 결론 법정지당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문제 풀어버리라고요. 아셨죠? 몇 가지 그냥 팁만 말씀드릴게요. 팁만 말씀드릴게요. 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팁인데 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수했잖아요. 매수했는데 이 소유권 취득이 원인무효로 밝혀졌대요. 원인무효. 그럼 어떻게 되죠? 무효취소해제 되면 말소 등기 없어도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해버리죠. 그러면 애초에 토지 건물 소유자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다. 법정지당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이렇게. 뭐 읽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결론 그렇게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뭐가 있냐면 토지 소유자 갑이에요. 토지 소유자 갑이고
건물 소유자도 갑인데요. 우리는 미등기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 신축했을 때 그죠? 신축하면 비바람 막을 수 있을 만큼 건물 지어도 다 뭐가 돼요? 소유권 인정되고요. 이 건물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도 다 인정됩니다. 인정되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팔았다고요. 팔았어요? 팔았으면 을은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근데 미등기 건물이라 건물은 등기를 못했고 토지만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등기를 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미등기 무허가 건물 위에서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이 사례는 뭐예요?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매수하면서 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등기를 못했다 그러면 자 토지 소유자는 을이지만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을은 소유권 취득 못했으니까 이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법정지상권 X 이렇게 문제 풀어버리라고요. 그 이유 뒤에 문장 읽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미등기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수했는데 등기 못했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그럼 토지 건물 소유자 다르구나. 법정지상권 X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라고요. 자,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 토지예요. 공유하는 토지인데 공유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각조각마다 2분의 1 그랬죠? 그런데 갑이 단독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토지 건물 소유자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죠? 토지는 뭐예요? 갑을이고 건물은 갑이잖아요. 다르죠? 어쩌고 저쩌고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풀어버리라고. 이렇게 풀어버려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갑이 자기 지분 팔고 그죠? 혹은 건물 팔고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 인정해버리면 갑이 뭐예요? 나무 소유권에다가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이 되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보면. 근데 이것과 달리 토지 있잖아요. 토지는 단독 소유인데 건물이 공유인 경우 있거든요. 공유인 경우. 이때는 어쩌고 저쩌고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해요. 왜? 갑에게 이제 법정지상권 제한을 주는 것이니까. 근데 이런 거 보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깊이 있는 것까지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굳이 한다면 이 정도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경우도 공유 토지를 분할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분할. 그래서 여기 을이 갖고 여기 갑을 가졌어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니까 법정지상권 소멸한다 이래버리면 건물 철거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갑이 이렇게 협의 분할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왜 분할했겠어요? 건물을 전속하기로 했으니까 분할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때는 분할이란 말이 나오면 뭐예요?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자,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단독 소유하기로 하되 측량하고 측량하고 그럼 돈 드니까 대외적으로는 공유 등기한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호명의 신탁이잖아요. 상호명의 신탁. 혹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도 하죠. 그죠? 상호명의 신탁. 혹은 뭐라고도 한다고요? 구분 소유적 공유. 자, 공유라고 그러는데 이것은요. 대내적, 갑하고 을 관계는 이거 단독 소유예요. 단독 소유. 다만 대외적으로는 공유가 공유 등기로 나오니까 제3자의 관계에서는 공유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갑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자기 토지에 자기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토지 건물 소유자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결론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한다? 한다. 그런데 을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토지에 갑이 만약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토지 건물 소유자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다르죠? 따라서 이때는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라고. 이 이상 그냥 이렇게 팁이 있죠. 그죠? 환자 들어가면 안 된다. 그죠? 원인무효면 토지 건물 소유자 달랐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자, 구건물 기준이다. 구건물. 왜? 건물 멸실에도 법정지상권 소멸하지 않으니까. 가치 2다. 공동저당 나온 가치 2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 성립하는데 그러나 미등기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애초에 토지 건물 소유자 다르다.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요. 자, 공유 토지에 공유자 1인이 건물을 지었다. 토지 건물 소유자 다르다. 법정이 닫고 안 된다. 다만 공유 토지를 분할했다. 그러면 이 분할은 건물을 존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정이 닫고 성립한다. 근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는 배타적으로 점유한 토지에 자기가 건물 지었다. 토지 건물 소유자 같으니까 법정이 닫고 성립한다. 근데 을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토지에 갑이 건물 지었다. 토지 소유자 건물 다르다. 토지 건물 소유자 다르니까 법정이 닫고 성립하지 않는다.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팁 하나 가지고만 여러분이 문제 풀지 깊이 있게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거기 307페이지 보면 뭐가 나와요? 간습법상 법정지상권 나오죠. 그죠? 거기 한가로 2번의 요건 보면 처분 당시에, 그죠? 처분 당시에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양자가 동일인 소유다 그러면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무방하다 그 말 나오죠. 그죠? 또 처분 당시에만 동일인 소유면 되지 원시적으로 같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도 나올 거예요. 니은번 그러나 환지 나오죠. 그죠? 환지 X. 환매도 안 돼요. 네, 그런 식으로 보시라고요. 308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3번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 나오죠. 그죠? 철거 특약이 있으면 포기로 보는 거고요. 근데 철거했는데 다시 신축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런 것은 포기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08페이지 거기 니은번 보면 이때 뭐예요?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건 포기로 봤다 그랬죠. 그죠? 동그라미 4번 등기 없어도 성립하죠. 법정이상권은 다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한가로 3번 권리 내용에서 동그라미 2번 보면 어때요? 법정이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개축, 중축 경우는 물론 건물이 멸실, 철거된 후에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이상권은 그대로 성립하나 구건물 기준, 신건물 기준, 구건물 기준 이렇게 봐야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법정지상권 지료는 당사자 사이 협의가 없으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법원이 정한다. 그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세요. 4번 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어때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죠? 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죠? 토지 소유자가 A에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당권자도 죄송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그죠? 네, 성립한 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죠?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니까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등기해야 등기 없어도 등기하지 않는 채로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가로 5번 법정지상권 성립한 후에, 그죠? 건물이 양도됐다 그러면 법정지상권도 같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거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 넘겨보세요. 이 내용은 한가로 5번은 최근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높은데 문제풀이 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또 법정지상권이 나오냐면 저당권에서 나오거든요. 저당권에서 전세권에서 한번 나오고 저당권에서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자, 거기 324페이지 펴보세요. 324페이지 보면 한가로 4번에 이제 전세권에서 법정지상권 나오는데 여기는 뭐 하나만 주의하시냐면 이랑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했죠. 그리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죠. 그때 대지 소유권 특별승계인 병은 누구에게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거 하나만 보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법원이 이를 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면 이제 또 저당권에서 또 나오죠. 그죠? 저당권에서 나오겠죠. 저당권에서 보시면 자, 어디 펴보시냐면 거기 358페이지 나오죠. 그죠? 358페이지 보면 법정지상권 나올 거예요. 이제 이거 나올 거예요. 이거. 저당물 경매로 인해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그랬죠. 토지 소유자는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그랬죠. 한가로 2번 요건 보면 의의에서 동그라미 2번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란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적용 배제한 특약 무효 그 말 나오고요. 한가로 2번에 요건 보면 동그라미 1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예요? 건물이
존재해야죠. 그죠? 존재해야죠. 따라서 니은번 보면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뭐예요?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자, 설정자가 저당권자로부터 법정인 당권 성립을 인정하는 양해를 얻어서 건물 지어도 이때는 법정인 당권 안 된다고요. 디귿번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괜찮다. 그 다음에 리을번 다 봤던 거죠. 그죠? 법정인 당권 성립한 후에 증축, 개축, 신축 해도 어때요? 법정인 당권 인정되고 구건물 기준으로 그랬죠. 그죠? 미음번 보면 동일인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나오죠. 그죠? 그럼 같이 결론 법정지당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이때 법정지당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은 꼭 안공될 필요 없죠. 그죠? 건물을 건축 중이라도 그죠? 누가 봐도 건물이구나 알 수 있으면 법정지당권 성립한다는 거고요. 오른쪽 오세요. 동그라미 2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에 속할 것 그랬죠.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니은번 보세요. 원시적으로 같을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니은번 저당권 설정 당시 359페이지 보고 있는 거예요. 메뉴에 니은번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한 이상 후에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저당권이 실행되면 법정지당권 성립한다. 그 말 나오죠. 그죠? 관련 판례 보면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잖아요. 이거 딱 떠올리는 거예요. 뒤에 읽을 필요도 없어요. 결론 법정지당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성립 시기면 언제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니까 병이 소유권 취득했을 때죠. 언제 소유권 취득이 경매는 매각되고 완납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그죠? 그러면 넘겨보세요. 일괄경매권 나오죠. 그죠? 360페이지 일괄경매권. 365조 나오죠. 그죠? 법정 보면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나오죠. 후에 동그라미 치세요. 저당권 설정한 후 그 저당권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 나오죠. 그죠? 이것을 보고 여러분이 이 그림을 연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끊으세요. 이게 뭐예요? 일괄경매 청구권이죠. 그러나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고요. 자기 담보물 토지에서만 우선 변제 받아라. 그 말이죠. 자, 이것은 권리지 의무는 아니에요. 자, 오른쪽 오시면 한가로 2번에 요건 나오죠. 361페이지입니다. 2번 요건. 동그라미 1번. 토지의 저당권이 성립된 후에 건물이 축조돼야죠. 만약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으면 법정지상권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는 건물. 즉 일괄경매 청구 당시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원시적으로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기억본 보면 저당권 설정자 갑으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영위권을 설정받은 X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요. 그 저당권 설정자 갑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잖아요. 그럼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있어요. 근데 니은번 보면 저당권자의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하거나 그죠?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버리죠. 저당권자가 축조했지만 경매 당시 제3자에게 양도돼서 제3자가 소유하는 경우죠. Y죠. 그죠? 일괄경매 청구 당시 일괄경매 청구하려고 봤더니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버리잖아요. 일괄경매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의 기억번 일괄경매 청구는 권리지 의무는 아니다. 그래서 토지만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또 니은번 토지만 경매하여 매각대급으로 충분히 채무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고요. 자, 효과 일괄경매 청구하면 법원은 토지 건물을 동일인에게 매각해라 그랬죠. 그죠? 2번 토지에서만 우선 변제권 받아라 이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우리 이제 뭐까지 살펴본 거죠? 우리 특수지상권이 있잖아요. 특수지상권에 대해서까지 살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좀 길기는 길었습니다만 어디까지 본 거예요? 307페이지 간수법상 법정지상권 보면서 우리 전세권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에 있는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이 아닌 법정지상권을 같이 살펴본 거죠. 그러면서 법정지상권, 저당권에 있는 거 보면서 또 뭘 같이 봤죠?
일괄경매 청구권까지 한꺼번에 살펴본 거라고요. 그래서 교재 310페이지까지 살펴본 겁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